자, 이제 파운드 케이크 구워져서 나왔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이제 벌어져 있죠. 갈라져서 벌어져 있죠. 마지막에 이제 오븐에 넣기 전에 저희가 이제 버터를 반죽 가운데다가 짰었고요. 이제 그런 버터가 녹으면서 그 반죽 사이를 갈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죽을 넣을 때도 약간 가운데가 온폭하고 끝에는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었죠. 그렇게 해야 가운데가 꽁긋하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게 케이크 나올 거예요. 자, 파운드 케이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버터의 온도, 계란의 온도 매우 중요하고요. 버터의 온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일단 크리마가 잘 되려고 하면 21도에서 22도, 23도 정도의 포만드 상태 버터가 만들어져야 이제 설탕과 섞어서 크리마를 시킬 때 크리마가 되게 잘 이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버터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제 설탕과 버터를 크리마를 시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계란이 들어가게 돼요. 계란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파운드 같은 경우는 뭐 각각의 재료들이 1파운드씩 들어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긴 해요. 물론 지금 저희가 오늘 한 레시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꼭 1파운드씩 들어가진 않아요. 좀 더 맛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레시피들이 약간씩은 변화가 생겨요. 하지만 그 1파운드에 근접하는 양의 재료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만큼 계란의 양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버터와 설탕이 이미 고배합이고 많은 양의 계란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서로 섞였을 때 온도가 맞지 않으면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는 온도는 계란이 너무 차가우면 크림화된 버터와 섞었을 때 제대로 섞이지 못하고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크림화 시킬 때 버터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크림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넣는 계란의 온도도 매우 중요해요. 계란은 보통 냉장고에서 꺼내면 뭐 한 4에서 5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온에 이제 미리 좀 꺼내 놓는 게 좋겠죠. 실온에 미리 꺼내 놓는다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란을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온도가 추워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약간 중탕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온도를 조금 올려줄 필요는 있긴 해요. 하지만 온도를 올린다고 해도 주변 환경이 추운 상태라고 하면 그 계란을 섞는 과정에서 나중에 가루를 섞는 과정에서 또 충분히 또 단단해질 거예요. 크리마가 분리나는 현상은 피했지만 또 가루를 섞고 나서 반죽이 단단해지고 나면 이 팬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도 그 다음에 버터의 온도, 계란의 온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상태를 갖추어 놓고 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모든 환경들을 다 갖추지 못한다고 할 때 각각의 재료들의 특성들을 잘 파악하시면 그때그때 좀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반죽을 팬닝을 할 거예요. 팬닝은 보통 한 80% 정도 팬닝을 해주시면 돼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가운데가 들어가고 끝이 올라올 정도로 고무주걱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팬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버터를 짜주시면 구워지고 나왔을 때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지고 가운데가 뽕고도 올라가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파운드 형태의 케이크가 완성되는 거죠. 이 파운드 케이크를 이제 팬닝을 했는데, 팬닝하기 전에 이제 보통 종이를 깔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 팬에서 떨어져야 하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코팅이 된 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구워도 잘 빠져요. 빠지는데 너무 이제 장시간 이런 팬들을 사용하게 되면 코팅의 어떤 능력이 좀 떨어질 시기가 와요. 그런 것들을 방지해서 팬에 버터를 발라주고 겉면에 가루를 좀 뿌려준 상태에서 반죽을 그냥 짜서 구우면 쉽게 빠져요. 종이를 까는 번거로움이 없이도 충분히 팬에 굽고 뺄 수가 있다. 그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버터 짜서 가운데가 벌어지는 효과를 낸다고 했는데, 버터를 짜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은 이제 어느 정도 굽다가 윗면에 어느 정도의 색과 막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 칼을 사용해서 가운데를 살짝 갈라주세요. 그러고 나서 구우면 가운데가 또 이렇게 또 벌어지는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간에 넣었다가 빼면은 그만큼 오븐의 온도도 떨어질 거고 반죽의 온도도 또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반죽의 상태가, 제품의 상태가 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많은 양을 굽게 되면, 뭐 한두 개라면 물론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지만, 많은 양을 굽게 되면 작업성, 효율성, 어떤 제품의 퀄리티 면에서도 굉장히 좀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버터를 가운데 짜시고 나서 오븐에 넣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파운드 케이크를 잘라보면 자, 이렇게 단면이 타이트하게, 제누아즈보다는 좀 더 무거운 질감의 케이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 탄력도 있고, 네, 휘어짐도 있고요. 자, 파운드 케이크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가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날 먹지 않으면 항상 냉동을 시켜 주시면 돼요. 냉동을 시켜 주시면 되고요. 냉동시킨 케이크를 해동시켜서 먹거나 판매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 케이크를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구워져서 나왔을 때 그때 위에 시럽을 한번 발라주시면 나중에 그 시럽이 따뜻한 상태에서는 시럽이 쉽게 스며들기 때문에 촉촉한 파운드 케이크를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그런 식감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좀 파운드가 일반 그런 제너지보다는 좀 더 질감이 무겁고 퍽퍽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노아즈와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럽을 좀 발라주시면 좀 더 촉촉한, 나중에 먹더라도 촉촉한 식감의 파운드를 유지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파운드는 장기간 보관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럽을 한번 발라줌으로 해서 나중에 먹더라도 너무 마르지 않은 파운드 케이크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네, 파운드 케이크,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